저는 헨들라 다니엘이라고 하고요. 독일에서 왔는데 어머니가 파독간호사이십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지만 그냥 어릴 때부터 한국하고 조금 굉장히 가족 관계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가끔 장난으로 그냥 가짜 외국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여간 지금 현재 그 어반 디테일 건축사 사무소 이제 한국인 동기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옥 설계 많이 하는데 일반 건축도 설계합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보시다시피 다양하게 이제 건축 설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의가 지난주보다 조금 짧게 할 거고요. 그래서 우선 여기 은평 한옥마을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고 그 서희제 설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은평 한옥마을이 여기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 은평구 여기 그 북쪽에 있는데요. 근데 재밌는 거 우리 서울 산맥 이제 북한산, 도봉산 그 서울 이제 우리 이 위치로 봤을 때 뒷면이잖아요. 근데 뒷면이지만 뒷면이라는 표현은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와 보면은 너무 좋아요.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 그 산맥 바로 뒤에 보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세계적인 위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배경에 있는 마을 정말 아주 훌륭한 위치입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아마 풍수지리적으로 따지면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 경관으로 저는 아주 좋아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옥마을이 있고 2014년 조성되었습니다. 한 약 50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희제 위치는 우리가 여기 지금 은평 한옥 마을, 그 한옥 박물관에 있는데 마을 끝에 이쪽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지들의 특징은 여기 그 공동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주차 나오고 대지 안에서 주차 계획을 안 해도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머지 마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마을 대지들이 조금 더 큰 반면에 의무적으로 주차를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희제 그 건축 설계 시작했을 때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달라고. 건축가한테는 정말 거의 유일한 조건이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가정도 있으시고 높이랑 공간도 있으셨지만 그래도 거의 요청을 안 하셨어요. 자유롭게 좀 좋은 설계를 해달라. 그래야 잘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조건이 좀 이것밖에 없었어요. 우선 2층 복층 저기 집에서 살았는데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 오르락 내리락 가기가 생각보다 힘들었다. 그 말씀을 하셨었고 그리고 그 2층 이렇게 막 올라가면은 마당도 답답해지고 좀 별로 안 좋아한다 말씀을 하셨었고 그리고 집에서 편안한 시기를 보내고 싶다 자기 집순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당은 조금 넓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국 좋아하시니까 그 수국으로 조경 이쁘게 해달라 그 정도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좀 고민을 하다가 보통은 고택도 많이 좀 보고 고택에서 영감받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적용해보고 이렇게도 설계를 하는데요. 면적을 한번 따져보니까 그래도 2층 아예 없이 너무 작게 나오고 근데 2층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난주 오셨던 분들이 제가 그 채부동 한옥 소개해드린 거 아마 기억나실 텐데 거기는 우리 마을 경관 때문에 2층을 해야 되지만은 조금 어떻게 낮출 수 있느냐 고민을 하다가 스키플로어로 설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층 낮추고 2층 그러면은 1.5층 정도만 되고 이제 조금 한쪽 반 계단 올라가고 반 계단 내려가고 그런 형태로 설계를 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희제에서도 이런 거 좀 이용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또 한번 좋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상주 대산루 발견했어요. 근데 상주 대산루 특징은 유일하게 그 2층에 있는 온돌방이에요. 있어요. 거의 1층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옥은 2층 거의 없었던 이유가 물론 민가는 그냥 못하게 되어 있었지만
그 온돌방도 2층에 못하니까 살림 공간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택 같은 경우는 보통 다락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있는데 온돌은 보통 없었고, 여기서 보시면 유일하게 대선로 여기 온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 모양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 들었었어요. 또 하나는 그 대지 조금 보니까 뒤에 산맥이 조금 보이는데, 근데 뭔가 조금 올라가야 나중에 문칸채 하면은 위에서 보일 것 같은데, 근데 옛날에 한번 운조로, 그러니까 굴에 있는 운조로 갔더니 거기 사랑채 마루가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문칸채 여기 있는데 행랑채 여기 있고 위에서 산맥이 보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테마는 어떻게든 한번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설계 컨셉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벽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자연스럽게 디귿자 한옥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지 않은 대지에서 제가 지금 여기 병수를 안 적었는데 한 60평 정도? 아니요, 잠깐만, 60평 정도 됐던 것 같아요. 60에서 70평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기 디귿자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마당은 그렇게 했으니까 좀 넓게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1층만 하고, 여기 스키플로어 계단 설치하고, 이쪽 올라가고, 이쪽 내려가고, 뒤에는 이제 2층 구성이에요. 법적으로는 반지하가 1층이고, 그 위에 안방은 2층인데, 느낌상은 물론 이 부분이 이제 반지하가 되고, 안방이 있는데, 그 1.5층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작은 현관이 있고, 그 현관에서 이쪽은 살림 공간, 뭐 대청은 이제 식당 역할하고, 부엌 있고, 올라가면은 안방, 욕실, 드레스룸, 누마루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면은 이제 산맥이 보이게 그렇게 했어요. 솔직히 물론 우리 3D 올려서 조금 검토는 하는데 100%는 이제 그 산 멀리 있어가지고 얼마나 잘 보일지 잘 보일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그래도 짓다 보니까 진짜 잘 보이게 돼서 기분이 좋았어요. 조금 긴장했죠. 그리고 여기는 원래 손님방 계획하다가 저 손님 뭐 자고 가는 손님 거의 없다고 하셔서 TV방 놓겠다고 하셔서 조금 변경돼서 옷이랑 이런 거 신발을 조금 많으셔서 드레스룸도 주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님 화장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도 있죠. 예. 창고는 꼭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1인에서 2인 정도 잘 생활할 수 있는 한옥이 구성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제보동에서 우리 처음 스키플로어 설계한 개념으로 여기도 적용했죠. 그래서 길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그 소탈한 한옥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1층이고 참고로 우리 거의 다 길가적으로 웬만하면 1층 설계를 해요. 2층 가능하겠지만 근데 입구부터 2층 확확 올라가면은 바로 뭔가 뭐랄까요, 좀 우리는 조화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앞에는 1층이 있고 여기서 보시면 뒤에 여기 계단실이 있는 데부터 한 단계 올라가고 뒤에 안방이 있는데 지붕이 가장 높습니다. 옆집보다 조금 이제 낮죠. 왜냐면 옆집은 바로 2층 한옥이니까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3D 스타드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글씨 이건 정면이 아닌 단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거 문칸체이고 마당이 있고 여기 이제 스키플러 통해서 1.5층 구성된 부분입니다. 안방은 조금 더 공간 필요하니까 반침으로 여기 빼놨어요. 치수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저희 집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안방은 여기 3m, 대청은
3150이나 3300 정도, 그러니까 열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은평 한옥마을 대부분 집들 보시면 더 커요. 네, 더 커요. 물론 이제 그냥 보면 면적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거 한옥이 너무 커지면은 비율도 안 좋아지고 그 아늑한 느낌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너무 과하지 않은 지수로 설계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여기 그 완전히 2층으로 설계된 그 정다운 집, 대청이 3600이에요. 그러니까 3m 60. 근데 그거 우리 경험으로는, 우리는 넉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집들 더 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간은 그렇게 해야 우리가 봤을 때 잘 나와요. 예. 누가 더 크게 해달라고 하면 더 크게 해줄 수는 있죠. 물론 못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한옥은 또 특히 북촌이나 서촌 가보시면은 열자이면은 큰 한옥이에요. 거기 워낙 대지들이 작아가지고, 근데 거기도 그렇게 작아도 그렇게 작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제 지난 강의 때 설명 드렸던 것처럼 한옥이 그 실제 면적에 비해서 보통 더 넓게 느껴지고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아요. 이제 외부하고는 소통하고 전체 비율이 좋고 또 이제 재료에서 나오는 느낌이 그 아늑해서인지 보통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1150이네요. 서희제가. 이제 그렇게 넓진 않고 참고로 여기 반침 있는 부분은 나중에 조금 변경됐어요. 이거 변경 전도면인데 왜냐면은 조금 여기 그 면적, 그러니까 면적 말고 반침 같은 경우 여기 규칙이 전체 그 인면의 반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 있어서 근데 대청까지 하면 여기 조금 넘더라고요. 근데 진짜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낮은 반침으로 하고 넘어서 했대 낮은 반침으로 해서 그러면 덜 깎이는 방향으로 하려고는 했는데 뭐 그냥 그 정도 됐어요. 조금만 깎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규칙들이 늘 은평에서 좀 감안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은평에서는 이제 아시겠지만 그 지원금 안 받겠다, 심의 없이 하겠다, 그것도 안 돼요. 여기 그 접수하려면은 심의 동안된 상태에서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은평에서. 그런 고민 가끔 했는데 우리 건축가로서는 사실 심의가 무지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하고 싶은 설 가끔 조금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심의 발표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이제 심의위원들이 막 비판을 할 때 가끔 조금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도 막 그냥 잘 받아들여야 돼서 그 부분 조금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은평은 예. 전부 다 보조금 받은 집들인가요? 그러니까 우선 심의는 통과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통과 안 시키면은 허가는 받을 수는 없고, 근데 일부는 난 그러니까 조건부 통과는 있어요. 그렇게 치여도 되는데 이런 거 안 하면은 그 지원 깎인다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예 통과 안 된 거는 여기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 보시면은 보통 여러 가지 단계 그거 있는데 하나는 그냥 권장 그거는 무시해도 되고 또 하나는 조건부 근데 그거는 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아니면은 뭐 안 하면은 뭐 깎인다. 지금도 그 심의에 대해서 다시 재정리 지금 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거는 최종적으로 지금 어떻게 정리된 건지는 저도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로워진다는 이 얘기 있긴 있는데 어느 정도 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창살도 자유롭게 설계 좀 못하는 부분도 그동안 있었어요. 통창은 못해요. 늘 한식 장살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후면이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아까 대산로에서 보셨던 것처럼 도면은 조금 연해서 안 보이는데 돌로 여기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 루마로 그리고 이런 거 희망했죠. 이거 시뮬레이션 할 때 300 이렇게 희망을 했었는데요. 네.
눈마루 부분. 그리고 마당도 늘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마당에서 나무를 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이유는 아마 앞마당에서는 진짜 그 조경을 안 했어요. 근데 앞마당은 장식 마당이 아닌 이제 보통 지방일 본 장소잖아요. 그래서 안 했고, 근데 사랑마당에서는 조경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지금 그 디귿자에서 이거는 꼭 앞마당으로 꼭 해석을 해야 될까 저는 조금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이유가 그 마당 이제 입구자에다가 나무 자 생기면은 뭐 군할 군자인가요? 좀 안 좋은 의미다. 근데 뭐 서희제는 미음자 한옥도 아니고 디귿자니까 저는 굳이 그렇게 해석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식물 무지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식물을 심고 싶다고 하는 거는 정말 너무 이해 잘 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 반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서희제 건축주도 여기 이쁘게 조경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이렇게 한번 콘셉트만 이렇게 생각 이렇게 한다고 하고 조경사 끼워서 여기 했습니다.